상위 1% 주식 고수들은 단타 종목을 고를 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바로 종합시황 뉴스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상승한 종목들을 바탕으로 고수들이 어떻게 종목을 선별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1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재료를 먼저 분석하고 차트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재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엔비디아가 개인용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 DGX 스파크를 판매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공식 파트너사인 C랩이 상한가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A급 재료인지 S급 재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DGX 스파크가 무엇인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무엇인지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키워드에 주목해야 됩니다. 보시면 한국에는 한정 수량 1,500대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짐. 쉽게 얘기해서 이 DGX 스파크라는 것을 한국에서 1,500대 판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1,500대가 단기간 내에 판매가 완료된다면 특징주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500대가 시장에 나온다고 해서 바로 팔릴 거다라는 확신이 있나요? 지금 당장은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일단 엔비디아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으니까 A급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500대가 빠르게 팔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 지연되면서 팔릴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S급으로는 가지 못하고 A급에 맞는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세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대감에 의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시가 매매로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시가갭 뜨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대가 빠르게 팔린다는 특징주 뉴스가 나와야 반등에 성공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우리가 시가 매매나 눌림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500대가 빠르게 팔렸다라는 특징주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 자리에서 돌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전략을 이용하기 위해선 호가창 분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손절 라인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 내용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되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매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트 패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봉을 먼저 보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닫았다가 바로 풀고 닫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패턴이고요. 세 번째는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인데 1번과 2번일 때에는 우리가 시초가 매매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3번일 때에는 시초가 매매 접근이 불가능하고 일봉 차트 분석을 통해서 스윙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C일의 같은 경우에는 3번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봉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아까 세웠던 전략들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는 이 재료를 바탕으로 A급 재료로 분류했었고 세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시가 매매 전략이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시가 매매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1번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이 남는데 2번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눌림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겠죠. 지금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세력들이 추세 상승 구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확한 눌림 타점은 단기 이평선의 지지라인이 아니라 단기 추세 라인의 지지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에 의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JMB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뉴스 보시면 삼성전자 23조 공급계약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계약을 했습니다. 23조 원의 규모이고요. 이 규모는 삼성전자 단일 규모로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키워드는 테슬라 23조 최대치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인해서 S급 재료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관련주는 시초가 매매, 단기 수익 매매, 중장기 수익 매매가 모두 가능하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분석을 진행해 봤으니까 이 관점을 바탕으로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제 상한가 마감하고 나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캔들은 무슨 말이냐면 점상으로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덜었던 주체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물량을 던진 주체는 오랜 기간 동안 JMB를 들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입니다. 만약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면 지금 상한가를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바닥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매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물량의 주체는 세력과 개인 투자자입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왔고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큰 재료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싸다라고 느낀 개인 투자자와 세력들이 계속 물량을 모아갔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온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시가 갭이 낮게 뜰 때 짧게 치고 빠지는 시가 매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시가 갭이 높게 뜰 때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닥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앞에 매물대도 만 원부터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갭이 떴을 때 나오게 된다면 주가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갭이 높게 뜰 때는 들어갈 수 없고요. 시가 갭이 낮게 뜰 때만 우리가 이 안에서 짧게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HCT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실적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실적주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 재료 등급 분류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티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제가 매매하면 안 되는 4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당일 신규 상장주이고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 세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이고요. 네 번째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산돌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호재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키워드까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S급 재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사주는 말 그대로 자기 회사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소각은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자기 회사의 주식을 없앤다라는 것 자체가 호재 이슈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골프채가 100개 있습니다. 딱 100개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골프채를 2개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이 골프채를 5개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골프채를 만든 회사도 이 골프채를 한 30개 정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골프채를 만든 회사가 골프채를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자사주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없애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개 있던 골프채가 몇 개가 되죠? 70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골프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과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S급 재료에 속하는 호재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LG CNS와 AI 신사업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라는 안 좋은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 이평선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패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파동 매물대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세력들이 바닥 구간 물량 매집을 한 다음에 U자형 패턴으로 주가를 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세력들이 만드는 대표적인 세력주 급등 패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단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 기준으로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내채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눌릴 때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껄끄러운 키워드인 당일 소수계좌 매수 관여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짧게 대응해야 되는 패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록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합병 예정 아리바이오 중화권 지역 상용화 관련 최종 파트너사로 중국의 푸싱제약 선정 소식에 급등이라는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재료 자체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재료이고 까다로운 재료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닥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료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이어야 되고 신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선, 원전, 방산,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은 다 직관적이죠. 신선합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S급 섹터로 분류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아리바이오라는 기업이 중화권 지역 상용화 관련 최종 파트너사로 중국의 푸싱 제약을 선정했다라는 이 소식 자체가 직관적인지 신선한지 연속성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당장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메커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사주 소각 관련주인데요. 제가 아까도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 기업 메커스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간 취득해온 물량을 3년에 걸쳐 소각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퍼드 자산운용의 제안을 메커스가 수용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산운용사의 제안을 수용했다라는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마감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모멘텀의 발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테마성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주들이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붙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재료에 맞는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상한가 이후에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장대음봉은 세력들의 장대음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많이 안 실렸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항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의 지지라인을 그어놓고 이 추세의 지지라인까지 주가가 빠지길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테마성 개념이 아니라 실제 주주들이 수혜를 본다는 점, 그리고 이 재료를 바탕으로 추세 지지라인을 설정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양HC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재료를 먼저 분석하기 전에 차트를 봤는데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채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61선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아직 121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재료를 분석하지 않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차트 분석을 하는데 여기를 돌파했다면 그때 거기에 맞는 재료와 차트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121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상한가가 아닌 이상 재료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선 관련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를 분석할 때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실적을 얼마나 내는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애널리스트 관련 업계 종사자, 장기 투자자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이 키워드가 시장에 파급력이 있는지, 그리고 연속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만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미 관세 협상에서 전략적 협상 카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관세 협상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S급 섹터로 규정하고 거기에 맞는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1월부터 61선 장기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상승 추세 구간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때 잠시 장기평선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V자 반등으로 주가가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확인해야 되는 구간은 첫 번째 여기 상승 추세 구간이고요. 두 번째는 하락하는 구간, 세 번째는 오늘 장대 양봉으로 올라온 구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상승 일파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조선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S급 섹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구간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진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도미노처럼 주가가 빠졌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세 협상이 다가온 시점에서 조선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올 것을 예측한 세력들과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세 협상 이후에 재료 소멸이라고 느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기 바닥을 형성했던 이곳을 기준으로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다가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상위 1% 주식 고수들의 종목 선정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